사람 관계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가깝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고 너무 가까워져서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동료든 우리 삶에 있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친하면 뭐든 다 공유해야 할 것 같고 늘 함께 있어야 진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상대가 숨막혀 하는 것도 모르고 나 자신도 점점 지쳐가게 돼요.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또 서운해지고 무심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 사이엔 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예시도 함께 들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상황들을 토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말 그대로 딱 좋은 거리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 오늘 이 오디오북이 그 적당한 간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말이 편해지고 행동도 스스럼 없어지죠.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는 말 뒤에 가려진 무례함, 친구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지나친 간섭, 우린 연인이니까 서로 다 알아야 해라는 말로 통제를 시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에서 너무 솔직한 표현을 했다가 마음을 다치게 한 적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로 터진 갈등도 사실 너무 밀착된 사이에서 예민해진 결과일 수 있고요. 연인과도 모든 걸 함께 하려다 보니 결국 서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흔하죠. 이럴 때는요,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털어놓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행동 하나에도 예의를 담아야 해요. 거리를 둔다는 건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예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하고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야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둘째, 거리를 둬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안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눈앞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다가 멀리 떨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늘 함께 있으면 당연해지고 그래서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잠깐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따뜻함, 배려,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느껴지죠. 예를 들면 같이 사는 가족, 늘 집에 있으니까 존재 자체를 잘 못 느끼다가 잠시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우면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죠. 또 직장에서 매일 보는 동료도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아, 저 사람이 있어서 일하기가 편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다 보면 점점 설렘보다는 의무감이 더 커지고 피로가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리가 필요해요. 물리적인 거리든 감정적인 거리든 서로를 더 잘 보기 위한 시간과 여백이 있어야 해요.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때론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셋째, 적당한 거리감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에는 호흡이 필요해요. 쉬어가는 템포가 있어야 지치지 않아요. 마치 달리기를 할 때처럼 무작정 달리면 금방 지치잖아요. 걷고 쉬고 다시 달릴 때 속도가 더 나듯이 사람 사이에도 그런 리듬이 필요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니까요.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매일 같이 연락하고 만나던 시절에는 별일 아닌 걸로 싸움이 생기기도 해요. 연인도 처음엔 하루 종일 연락해도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족끼리도 계속 붙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적당한 거리는 여유를 만들어줘요. 보고 싶을 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워질 만큼 거리를 두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오래 보려면 잠시 안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넷째, 기대는 적당히, 의존은 조심스럽게. 사람 사이에서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의존이 되고 그 의존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적으로 맡기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죠. 근데 그 기둥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가 내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어요. 연인에게 모든 결정과 선택을 맡기다 보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가족에게 기대다 못해 자신의 인생을 떠넘기면 결국 서로에게 무게가 돼버리기도 해요. 관계란 건 서로의 삶에 기대되긴 하되 스스로의 무게는 스스로 지고 서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겁니다. 상대가 없으면 무너지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려워요. 적당히 기댈 줄 알고
내 발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를 완성하는 건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감정의 거리도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감정의 거리도 중요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얽히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그만큼 다툼도 커지게 돼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말이 거칠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친구 사이에서도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이 계속 곱씹어지면서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연인과 다툼이 있을 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이성적으로 풀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설 줄 알아야 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 그것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줘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여백을 가지자는 말이에요. 여섯째, 거리가 있어야 나도 보입니다. 사람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시간을 상대에게 맞추고 모든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다 보면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되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가 다 희미해지고 결국엔 공허함만 남아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 취미도 내 인간관계도 다 접어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 생각과는 다른 선택을 한 적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진짜 모습은 숨기고 노력만 했던 순간도 떠오를 수 있어요. 거리를 둔다는 건 단지 상대와의 간격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관계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스스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관계도 나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일곱째, 거리 속에서 존중이 생깁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잊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니까 괜찮아, 친구니까 봐주겠지, 연인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죠. 하지만 관계가 깊을수록 더 존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우린 친하니까라는 말로 넘기는 경우, 그 말은 결국 계속 쌓이게 되고요. 연인이 아무렇지 않게 내 시간을 침해하거나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결국 존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선택을 무시하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리를 둔다는 건 바로 그 존중의 시작이에요. 상대의 공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존중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랍니다. 여덟째, 거리 속에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경험 속에는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거리가 꼭 필요해요. 항상 옆에 있어야만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죠. 예를 들어 친구가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을 때 왜 연락 안 해? 보다는 그래,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연인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는 여유. 가족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 신뢰를 키워주는 거예요. 신뢰는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여유에서 생겨요. 일정한 거리를 허용하는 것, 그건 결국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홉째, 거리는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각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줘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반면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각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각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죠. 친구와 잠시 연락이 뜸해졌을 때 오히려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시선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족과 거리를 둔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서로 성장하지 않으면 관계도 정체돼요. 같이 있으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건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더 나은 만남을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열째, 진짜 인연은 거리를 두어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인연은 거리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아 있다면 그 관계는 이어지게 돼요. 중요한 건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갑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려도 진심을 담아 챙기는 그 마음, 연인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 이게 진짜 인연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멀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거리 속에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남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 사이엔 분명히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함께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찾고 지켜야 할 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딱 좋은 거리일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고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인연은 거리를 둬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걸 품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